예. 마지막 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도주와 범위 의직에 관한 이제 사법 기능에 관한 제를 할 텐데요. 예. 사법 기능에 관한 제 1번 문제 봅시다. 예. 범인 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범인 스스로 도피 행위를 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했어요. 그쵸?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실제 그 타인이 범인이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도피 행위의 범죄에 속하는 한 범인 도피의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범인이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도망가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대포폰 사건이에요. 대포폰 사건인데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범인이 도망가면서 스스로 도망가기 불편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이제 후배한테 차 좀 태워주라, 대포폰 좀 개통해주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범인 도피죄가 되겠는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찍히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차 타고 다니면 다 찍히니까 이 정도로 대포폰을 개통해서 쓰는 거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뭘로 봤어요? 통상적인 도피 행위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도와줬다 할지라도 범인 도피죄 교사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 2번.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되게 말이 어렵죠. 그렇죠. 범인 도피를 시킨 건데 위장자수입니다. 위장자수. 위장자수는 판례가 범인 도피로 봐요. 그러니까 대타를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공범자 중 한 명이 얘를 위장자수를 시켜서 얘를 대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범 중에 한 명이 야, 내 것도 걔한테 몰아서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 자기 것까지 몰았다면 뭐가 된다는가?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피해자가 사실은 게임장, 오락실, 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했어요. 예, 그쵸. 그러면 위장 진술한 건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위장 자수를 해야지. 위장 자수. 그러면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락실이 불법 오락을 하다가 이제 걸리면 이제 거기 직원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 당신 여기 사장이에요? 그럼 네. 이거는 위장자수가 아니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기 사장임을 주장하고 나아갔다면 그건 위장자수가 되겠지만 단지 그쵸? 저 자식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거 가지고는 위장자수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쵸? 예. 단 자기가 적극적으로 위장자수를 했거나 혹은 뭐 물건 자체를 주장했다면 그쵸? 그래서 증거 자체를 주장했다면 그건 범인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자의 신분 등을 보증해 준 것만 가지고는 그죠? 예. 이건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원을 보증해줄 뿐이야. 신원 보증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범인 도피를 구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2번. 범인 스스로가 범인이 사고를 쳤으면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것은 범인 도피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근데 범인이 도피를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이 이 사람을 숨겨준 것은, 그쵸? 예. 이거는 뭐가 된다는가? 범인 이익죄가 되겠죠. 그쵸? 남이 범인 숨겨준 것은, 그쵸? 여기는 도피행위 범죄에 속하는 한 범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도피행위 범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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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범인 스스로가 도피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아닌 이상. 그렇죠.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아까 대포폰이요. 그렇죠. 야, 내 대포폰 좀 뚫어줘. 그런 것도, 그렇죠. 도피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여기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예. 대포폰을 만드는 것 자체는 대포폰은 도피 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의 요청에 의해서 이 타인이 대포폰을 만들어줬다 할지라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 판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뭐 차량을 이용한 거 가지고는 도피행위 일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쵸? 후배보다, 야, 대포폰 좀 만드는 거 좀 도와줘. 그쵸? 그 다음에 차량으로 나 이동 좀 시켜줘. 이거 가지고는 도피행위를 도와준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 판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그쵸? 이거는 뭐야?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끔 한 거 가지고, 그쵸? 이거는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그러니까, 다시 좀 말이 좀 꼬이는데 되게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범인이 도망갑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핸드폰을 두는 순간 여러분 위치가 다 나오죠. 그렇죠? 여기.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대포폰을 이용한 것만 가지고는 뭐가 아니라는 거, 범인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친구가 후배한테 야, 대포폰 좀 그거 가지고 와 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나 좀 옮겨줘.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뭐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범인 자신의 도피 행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이 허용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후배를 시켜서 그걸 했다 할지라도 처벌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자신의 도피 행위에 처벌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 행위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대포폰 사용이라든지 자가용 자동차 운행은, 그렇죠?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도피 행위이기 때문에 후배를 시켰다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3번.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피고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의 일환으로 변호인이 진범, 의뢰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적극적 허위 자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그렇죠? 네. 요거는 형사적인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진실 의무. 애가 범인임을 알고서도 알리지 않는 것에 국한한다는 거예요. 얘가 범인인데 막 적극적으로 위장 교사하고 증인 위증 교사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실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죠? 위장 자수시키고 위장 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이왕 대타시켰으니까 끝까지 해. 이런 것을 했다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범인 도피죄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나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고인이 거짓을 얘기하거나 묵비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범인을 숨기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이제 피고인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게 적극적으로 뭐했다면 위장자수하거나 혹은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면 범인 이익죄를 구성할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범인 도피죄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기능에 관한 죄예요. 사법기능에 관한 죄. 얘가 진범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방해해서 범인 은닉을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범인이익죄와 범인도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물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것. 위장 조사한 것은 범인이익죄나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가? 범인이익죄가 되는 거예요. 단 이렇게 위장 자수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한 거 가지고는 범인이익죄가 된다 안 된다? 구성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대해서 묵비하거나 그렇죠? 허위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범인이익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범인 도피를 하면서 기수가 이르렀지만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렇죠?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행위가 종료되므로 위장 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이 계속 은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계속 범으로서 계속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기왕에 이 범인 인식 상태에도 나도 그렇죠? 그래서 위장 자수 한 애한테 내 것도 몰아줘 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했었어요. 판례가. 그렇죠? 그다음 4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위장 자수시키면 범인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해요. 그쵸? 예. 근데 이 경우에 타인이 형법 형법 151조 2항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면 범인 도피죄 교사죄에 해당한다죠. 그쵸? 무슨 사건이에요? 부인 위장 자수 사건입니다. 그쵸? 이게 부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뭐 했어요? 이제 음주운전 했어요. 음주운전 했는데, 그쵸? 옆에 누가 타고 있었던가?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부인을 뭐 시킨 거예요? 위장자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남편이 범인이겠지만, 그쵸, 예. 범인 인익죄에 대해서는 누가 본범이겠어요? 부인이 본범이겠죠. 부인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장자수했으니까 자기는 아니죠. 그쵸. 자기 자신을 숨긴 게 아니라 남편을 숨겨줬으니까 타인을 숨긴 거니까 범인 은닉죄가 된다는 거예요. 범인 은닉죄가 되지만, 그쵸? 여기에 범인 은닉죄가 되지만, 그쵸? 이 사람이 친족이죠. 친족 관계니까. 아니, 부인이 남편을 숨겨줬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니까 뭐가 조각돼요?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뭐가 돼요?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부인을 시킨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인익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거예요. 범인 은닉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정범은 공범의 종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인익죄가 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남편도 범인익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책임은 개별적으로 가죠.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래서 이 책임에 관한 부분은 이쪽으로 종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은 뭘로만 처벌된다? 범인에게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볼까요? 5번 해보겠습니다. 도주와 범인 은닉에 관한 죄 중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쵸?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과 실질적 적법성을 다 얘기하죠. 따라서 미결 구금된 자가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에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렇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수사관제에 동의한 것이 사실상 불법 체포라면 여기는 여러분 불법 체포죠. 불법 체포에 해당한 사람이 도망갔으면 도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적법한 체포에 있어야 되죠. 도주가 주체가 된다, 된다. 되지 않는다. 답은 1번. 맞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겠어요? 범인 도피죄만 성립할 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어요. 3번. 범인이 기소 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봅시다. 예. 기소 중지자임을 알고도, 그쵸, 뭐 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 준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 범인을 숨겼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범인익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예요. 그쵸. 그래서, 신원보증서 써준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간 동안 짱 박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된다, 범인도피죄가 된다. 그쵸. 그 다음, 범인도피죄라는 것은, 그쵸. 답은 이미 이제 했으니까, 답은 아직 그쵸? 예. 그 다음 4번. 범인 도피시든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같이 가담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해서 위장 자수할 때, 그렇죠? 자기 비호권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범인 도피죄. 다시 한번 범인 도피죄. 그죠? 뭐 이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제 타인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겨주는데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범인 도피죄. 도피하는 행위는, 그렇죠? 수사 재판을 받는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아무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단, 최근에 있었던 자기 도피 연장으로 볼 수 있었던 대포폰의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운전이라든지, 이 정도 가진 거, 이 정도를 도와준 거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범인 도피죄 위헌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곤란한 행위는 됐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묵시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범인 도피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좀 도와준다. 이제 도망가는 거 도와준다. 근데 너를 보니까 안심이 됐다. 이 정도 가지고는 간접적인 거는 범인 도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갑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서 위장자수를 시킨 거예요. 그쵸? 이거 갑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왜? 동생이니까.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니까. 이 동생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니까 처벌할 수 없어요. 책임이 조각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방어권은 남용으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참고인이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조폭이 이제 살인하는 걸 봤어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예. 그것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공범에 관해서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위 진술한 거 가지고는 범인 도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죠. 이 사람도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뭐 형량이 얼마다 이건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알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이 사람이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왔다. 수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위증과 증거인멸로 가겠습니다. 위증과 증거인멸. 위증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법원직 문제에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온 거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사한 증인이 허위 진술해야 돼요. 그래서 단 선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법한 선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인이어야 되니까 당사자는 안 되겠죠. 허위 진술은 기억에 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좀 봅시다. 그렇죠. 어차피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적어야 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당사자 위에 제3자가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도 증인 신문 절차가 종료되었으나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서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신문 절차를 철회 시정한 경우 이게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기능에 관한 죄예요. 사법 기능에 관한 죄.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허위라는 것은 중대한 부분의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부분의 허위도 돼요. 위증죄는 이런 겁니다. 위증죄는 여러분 결국은 실체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이게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그거는 내가 판단할 거니까 그건 니네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기억하는 대로 나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데 만약에 네가 선서하고도 네 기억한 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네가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이상 그게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뭐가 된다는 거야? 위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법원에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관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거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허위 진술하고 그렇죠? 아직 주신문 때 허위 진술했어요. 예. 근데 별도 증인 신청이나 채택 절차를 거쳐서 종료되고 그렇죠? 다시 증인이 신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철회 시정했다 할지라도 넌 이미 법원에 거짓말 친 사람이 안 친 사람이야? 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증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미 돼요. 단 이 사람은 확정 판결 전에 이런 걸 고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뭘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냥 필감면 해줍니다.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선서했어요. 선서하고 이 선서의 효력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선서 효력이 맞추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위증을 하고 위증을 여기서 시정합니다. 그러면 선서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위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위증하다가 시정했으니까 이건 위증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선서 효력이 끝났어. 다른 증인이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시정을 했어. 그럼 위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위증했잖아요. 위증을 했고 단 이때 뭐 한 거예요? 시정했으니까 스스로 했으면 자수한 게 될 수도 있겠죠. 자백한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자수자백이 한 필가면의 특칙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자백했다면, 그쵸. 그래요. 예. 일단 위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됩니다. 그죠? 별도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서, 그죠? 다시 신문을 받을 때, 그죠? 이때는 이미 위증을 한 다음에 다시 받는 과정에서 거쳤기 때문에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위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모해의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가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던 때에도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그죠? 판례는 모해의 목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신분으로 봅니다. 무슨 신분으로 봐요? 부진정 신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신분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33조 단서, 신분 관계에 있어서 경중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신분이 없는 자를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단, 신분이 있으면 중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신분이 있는 자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모의 위증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4번. 형사소송 절차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했으면 이 사람이 위증을 안 하고 증언 거부를 행사에 있어서, 그쵸, 아예 증언을 안 했겠지. 그쵸. 그래서 사실상에 자기가 처리된 경우라면 위증죄 성립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녹취록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쵸,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가 딸을 이제 성추행하거나 강간했던 사건인데, 이때 이제 언니가 어떻게 해요? 이 딸한테 이제 거짓 진술을 자꾸 유도해서 이거 녹음 테이프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허위 진술을 유도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허위 내용의 녹취록을 만들었던 사건은 허위 증거를 만들었으니까 증거 유조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문장이고. 2번.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감정인이 하나의 소송 사건의 동일한 소송 선사하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단일한 범위 하에 계속하여 범한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허위가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선서 안에서 계속 수기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법원으로 결국은 한 번 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해 하나의 허위 감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를 달리하여 숫자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선서 유리됐다. 그렇죠. 그러면 최초 선서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위증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행위야, 수기 행위야, 하나의 행위죠.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4번 파대가 잘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합시다.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하면 312조 4항이죠. 참고인 진술조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립의 진정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참고인 신문 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 봤어요? 물어보니까 봤다고 거짓말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거짓말 친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말 친 겁니까?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친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친 거죠. 그렇죠?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으며 그 내용과 상의가 없다라고 한 것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말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경찰한테 거짓말 친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수사 단계에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이 된다, 위증이 되지 않는다, 위증이 되지 않는다. 위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인 진술 때 허위로 진술하고, 그렇죠? 성립의 진정을 물어보는데 제가 참고인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위증에 위증하냐? 위증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기억번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했어요. 하나 기일에 여러 가지 진술했죠. 그럼 뭐가 된다? 포괄을 하나의 위증죄가 되는 거고 수기의 위증죄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님번 위증죄 형사소송법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라고 함은 법적 절차에서 위헌 선서한 증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 신문 절차에서 증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당해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자기가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치면 좋죠. 근데 일부 절차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위증죄 성립에 된다 되지 않는다? 위증죄 성립이 된다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신문 절차에 의한 증인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지켜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증언하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었다면 이 사람 지가 적극적으로 위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위증죄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언 거부권도 똑같은 원리예요. 판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언 거부권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증언 거부권이에요. 증언 거부권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증언 거부권이 이제 업무상 비밀이라든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 리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걸 알 일 없으니까 이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죠? 예. 법원이 당신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해도 돼. 그럼 뭐하러 증언을 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알려줬으면 내가 증언 거부권 행사해서 위증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가 있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위증을 했으면 그렇죠? 이거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네가 증언 거부권 있은 거 알려줬으면 내가 위증 안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장애가 없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실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 전처 사건이죠. 예. 이 전처가 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격자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남편 음주운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증언 거부권을 알려주면 위증을 안 했을까요? 판례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위증죄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장애가 있으면 위증죄가 안 되고, 그렇죠? 사실상의 장애가 없으면 위증죄가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증인보호 프로그램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거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상의 장애가 됐다면 위증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 장애가 없었어. 어차피 알려줬어도 위증했을 거야. 그러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모해위증죄. 판례는 모해를 뭐로 본다는 거야? 부진정 신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해의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야? 모해위증에 이 범범이 모해의 모해의 목적은 없지만 교사한 사람이 모해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33조 단서에서 신분관계에 있어 경중이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없는 자는 중하게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반대로 신분관계 있는 자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로 처벌할 수 있다는가?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을번 증언 당시에 판사의 심의 취지로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미음번 위증죄에 있어서 위증은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서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위증죄 성립 영향이 없으나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중사항이도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예요. 이것 좀 기억합시다. 그렇죠?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틀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위증죄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법 기능에 관한 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잖아요. 너는 증인이니까 너 본대로 다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은 누구 몫이에요? 법원의 몫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사실에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다면 이 사실이 중대한 사실에 관한 것이건 관하지 않은 것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다 위증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면 그래서 뭐가 된다? 다 위증이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4번. 예,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죠? 민사소송 절차. 이거 아까 있었어요. 그죠?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우리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줄 필요가 없죠.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법한 선수한 증인 맞네요. 그죠? 위증죄 성립한다죠. 그래서 틀렸네요. 민사소송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그건 적법해. 그러니까 이거 네가 증언거부권 네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네가 모르고 그렇죠. 위증한 건 네 책임이지. 위증죄 처벌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2번 신문 절차입니다. 신문 절차. 그렇죠. 비송사건이죠. 가처분 신청 사건은 증인신문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죠? 예. 그런데 신문 절차는 증인신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선서하고 증인신문 했다 할지라도, 야, 신문 절차에서, 이건 뭐, 신문 절차에서 증언하고, 선서하고 증언했으니까, 이거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절차에 증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적법한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3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죠.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3번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고쳤어요. 그럼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똑같으니까 5번으로 갑시다. 5번 가겠습니다. 6번. 5번 똑같으니까 6번 가겠습니다. 6번.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봅시다. 그렇죠? 민사소송의 당사자, 그렇죠? 증인은 당사자는 증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는 증언 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증인이니까 당사자가 증언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증인이 거짓 증언하였다가 별도 증인 신청. 별도 증인 신청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별도 증인 신청, 그러니까 이쪽에서 증인 신청하고 나중에 저 사람 또다시 부른 거예요. 다른 쪽에서 증인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앞에 증인 선서가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증인 신청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때는 이때 고쳤다 할지라도 이미 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고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위증죄가 성립한다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디귿번. 모의 위증죄에 있어서 모의할 목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모의할 목적. 저 사람한테 해를 입히게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허위 진술하면서 불리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예. 꼭 처벌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불리하겠지? 라고 하는 거면 되니 저 새끼 꼭 처벌해야 돼.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 저 사람한테 불리하다는 거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렇죠? 처벌의 결과까지 요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야 한다. 이게 이 부분이 틀렸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모의 목적을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부진정 신분. 그래서 교사자가 이 모의 목적이 있다면 이 부진정 신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33조 단서에 의해서 신분 있는 단은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의 위증의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번.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다 보니까 남모 증거까지도 인멸했어요. 내가 나무 증거를 없애주려고 한 거야? 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야? 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서해페리오 사건이었어요. 그죠? 서해페리오 사건 때 내가 과적한 걸 숨기기 위해서 태우다 보니까 남 것도 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이거는 나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내 증거를 인멸하다가 나무 증거까지도 보너스로 인멸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된 내 증거를 인멸한 걸 보는 거지 나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7번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9번 한번 볼까요? 9번. 그죠? 9번. 8번. 7번, 8번. 7번. 차라리 7번을 봅시다. 7번. 7번에 1번 지문을 보셔야 돼서 봅시다. 대충 비슷한 내용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외 민사소송 규칙서에서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근데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 진술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뭐 한 거예요? 이제 성립을 진정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 쳤어요? 진술사에 거짓말을 쳤어요? 진술사에 거짓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을 허위 진술을 쳐놓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사하고 허위 진술을 쓴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미 허위 진술을 써놓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이 한 말 맞나요? 그렇죠? 기재된 내용이 본인이 한 말 맞나요? 라고 한 거는 허위를 얘기한 거야? 진실을 얘기한 거야? 그건 진실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증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 성립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위증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맞죠? 그래서 1번. 예.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잘못 봤어요, 제가. 그쵸. 1번 맞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예. 그 다음 2번. 2번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예.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증언 거부권이 없죠. 그러니까, 공범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상 이 사람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수용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상 불리해질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른 공범의 재판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면, 그렇죠? 예. 첫 번째, 증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형사상 불리할 수가 없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을 출석한 피고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선서를 마친 다음에,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은 증언거부권 고지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허위 증언한 건 뭐가 된다는 거, 위증이 된다는 거예요. 고지할 필요도 없는데 고지를 안 했다. 그럼 뭐야? 적법이 위법이야. 적법한 선서에서 위증했으니까 위증죄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위증을 교사를 받은 갑이, 그쵸? 출석할 허위 진술을 철회 시정한 법 없이 증인신부 절차가 종료됐으면, 그쵸? 예, 이미 위증이죠. 그쵸? 그래서 이후에 공판길에 나와서 이걸 철회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여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위증죄가 될 겁니다. 처벌할 수 없는 경우 1번 뿐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간단한 문제니까 9번. 예. 이제 뭐 구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지문으로 나오면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신문 절차 이미 위증은 안 되죠. 가처분 절차는 쟁송 사건이 아닌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하면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증인을 채택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가 된다? 야, 이거 증인 채택 못 하는 거야. 왜 증인 채택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그다음 허위 진술했어요.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위증이 안 되죠. 그렇죠. 성립의 지장이 있죠. 위증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2번이겠습니다. 위증은 네가 기억이 나는 대로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해요. 지엽적인 거라도. 그렇죠. 그다음 증인이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경우에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으면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볼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것은 범인이 아닌 자가 범인임을 자처하고 위장자수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범인인익죄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민사소송 당사자 주체죠. 이 사람은 그렇죠.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문장이고. 깨끗한 10번 닦기 있나요? 너무 뿌얘져가지고 닦고 합시다. 그 다음 4번.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죠. 타인 형사처벌의 목적 허위사실을 제공했잖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 3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않지만 변론이 분리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변론이 분리가 됐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틀렸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으로 볼까요? 뒤로 갑시다.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좀 특이한 문제니까 좀 볼까요?
4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그쵸? 공공이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공이익이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판례였어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그쵸? 공공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310조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쵸? 예. 다음은,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 사람한테 해를 입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쵸? 꼭 저 사람 처벌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이제 모의위증을 한 거예요. 모의위증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증언을 하면 저 사람한테 불리하겠지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증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형사처벌이 돼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강도죄. 재물을 탈환의 한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로부터 그렇죠? 탈환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치기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날치기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거는 그쵸? 이건 춘강도야 중강도가 아니야. 중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뺏었어. 내가 이 가방을 뺏었는데 이 가방을 되찾기 위해서 막 하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중강도가 되겠죠. 자기의 지배로 옮긴 다음에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 탈환당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중강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제력 행사가 날치기를 하는 탁 채가는 과정에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그렇죠? 이건 중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절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날치기 합니다. 날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날치기 하다가 가방을 탁 채가면서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이건 절도 기회에 우연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방을 툭 잡아챘는데 이거 여자가 다시 잡아가지고 못 뺏은 거예요. 가방을. 그러니까 가방을 뺏기 위해서 계속 운전했어. 오토바이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강도. 그렇죠? 가방을 빼앗았어. 빼앗았는데 이 여자가 다시 찾기 위해서 가방을 잡아. 근데 계속 운전했어.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건 중강도. 그렇죠? 그래서 날치기 과정에서도 절도, 중강도, 강도가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 예비 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강도 미필적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강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강도 목적은 절도 목적이니까 강도 예비 임무로 처벌할 수 없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증인신문 절차에서 허위 진술하고, 그쵸?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다른 증인신문 절차에서 고치는 것은, 그쵸?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가처분 신청 절차, 신문 절차니까 위증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그쵸? 예, 법인의 대표자, 당사자죠. 그러니까 증인이 돼, 안 돼, 안 되죠. 위증죄가 될 수가 없네요. 그쵸?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위증하는 거야? 남이 위증하는 거야? 남이 위증하는 거니까 위증교사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봅시다. 예. 사무관 시험에서 늘 나오는 게 이제 법원행시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같은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증인이 일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서 개개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허위 진술하고, 그죠?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됐어요. 위증죄가 이미 기소에 내렸죠. 이 증인이 끝냈어요. 그 다음에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죠? 이거는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서 옳은 게 쉽게 나왔고, 나머지 판례를 한번 좀 봅시다. 네, 그래서 1번, 2번 좀 가볍게 나왔죠.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인신문 절차는, 그죠? 법률의 증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위증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예요. 아니죠. 사실상의 장애가 있으면 위증죄가 되지 않으나, 그죠? 사실상의 장애가 없으면 위증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게임장 종업원이에요. 불법 게임장을 같이 운영했으니까 공범이 되겠네요. 그죠? 예. 공동 피고인은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공범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공범은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없지만, 그죠?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네요. 위증죄 성립하지 않겠네요. 그죠? 예. 공범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변론이 분리가 된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신문 절차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수를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가처분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증죄 성립할 수도 없죠. 그쵸.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증거인멸죄로 갑시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뭐, 범인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안 되겠죠. 근데 범인 이외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1번. 사회페리오 사건이죠. 예. 자기의 증거를 숨기다가, 그렇죠. 공범의 증거도 같이 숨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거야, 나기를 위한 거야, 남을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번 X예요. 그 다음 2번.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는 것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아직 수사 개시되기 전이라도 증거인멸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함한다. 그렇죠. 요거 맞아요. 네, 그래서 증거인멸죄. 네. 타인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렇죠. 이게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증거인멸죄 성립합니다. 네. 네. 이름으로 사법기능을 방해했으니까. 그 다음 3번. 증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징계기관이 국가행벌권의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관계인다고 인정하는 일체 자료를 의미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왜?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증거가치 유무 정도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에 관련되는 걸 알면서도 징계사건에 공징계에 관련된 것을 알면서도 이걸 숨기면 뭐가 되는 거야?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해? 그건 누가 판단하는 몫이에요? 그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증죄, 증거인멸죄 마찬가지예요. 사법기능에 관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위증을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사법기능의 저해를 일으켰다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이건 상관없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하게 할 문제로 법률행위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그 사후에 작성을 소급하여 작성했습니다. 이게 그 작성자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으며 내용까지 진실하였다면 증거일자는 성립한다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매매계약서 같은 게 없어진 거예요. 매매계약서 같은 게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허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나한테 사기쳤는데 근데 이 매매계약서가 없어.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그렇죠? 예. 없는 매매계약서 있는 것처럼 네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혼란케 했죠. 사법기능을 혼란케 했죠. 증거 의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사법기능이 혼란 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공용서류 은닉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있어 사용하는 서류라는 것은 공문서에서 사용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지만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다는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서류를 효용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면 충분하고 효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의도, 어떻게 이게 뭐 사용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서가 있네. 불질러 버려야지. 그래서 불질러 버리면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떤 의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가 없어도 효용을 상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용서류 무효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을 보겠습니다. 그쵸? 2번? 1번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버렸나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기억본 판례 아까 봤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피해자한테 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허위진술 유도해서 이를 녹음해서 녹취록을 제출했던 경우입니다. 증거유출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니은번. 예. 실제 업주가 아니면서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장 자수한 건 아니죠. 허위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나, 그 다음에 증거유출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하고는 달라요. 잘 보시고. 이거는 지금 허위 녹음을 해서 그걸 녹취록을 만든 거니까 이건 증거 위조 행위지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는가? 증거유출죄가 안 됩니다. 자, 디귿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친족을 이용해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했어요. 위장 자수를 하게 한 거. 뭐가 된다? 자기 방어권 남용이니까 범인 도피죄 교사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는데 공범자의 증거도 인멸된 거죠. 하지만 주된 건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나 증거 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민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을 제출하거나 현출하게 하도록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매매 처분문서라고 하니까 매매계약서가 되겠죠. 매매계약서. 예. 매매계약서가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겠죠. 예. 작성 권한이 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걸 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증거를 위조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4번 정도 보겠습니다. 4번. 범인입과 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위장 자수를 하게 한 것은 뭐가 된다 그래서 방어권 남용이니까 범인 도피죄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맞죠? 그다음 이 경우에 누구한테 위장 자수를 시키는 거예요? 동생, 부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인이라든지 동생은 처벌되지 않죠. 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법은 제한적 종속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셔도 돼요. 어찌됐든, 이 행위를 시킨 거에 대해서만 종속되는 거지 행위자, 개인들은 각각의 인품들은 종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범인 도피죄 교사가 성립하죠. 네, 성립하죠. 왜? 위장자수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단 가족은 나쁜 가족이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지만 가족한테 이걸 시킨 너는 나쁜 놈이니까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범인의식과 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진범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형사 사법의 기능에 관한 죄입니다. 진범이가 아닌 걸 네가 판단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판단의 몫이니까. 그렇죠? 진범임을 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국가가 사법 기능을 처리했으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D번.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해서 인명크를 했어요. 증거인멸죄 교사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게 그 중이가 난로를 피다가 밤에 이게 발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실화를 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그 당번병을 시켜서 이 난로를 버리게 했었죠. 근데 이 당번범은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 당번병은 불을 지른 사람이 아니야. 불을 지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얘는 증거인멸죄가 되고요. 이거를 시킨 소대장은 뭐가 되겠어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되겠죠. 그래서 성립한다. 참고인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155조 1항의 증거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거짓말한 거 가지고는 증거 위조 안 돼요. 자, 선사 무능력자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것처럼. 예. 자, 허위 진술한 거 가지고는 증거 위조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사 무능력자니까 위증죄도 안 되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무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라 특별히 보지 않고 5번 정도 그래도 볼까요? 5번 국가기능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근데 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능에 관한죄이기 때문에 관한죄이기 때문에 피무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승낙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 영향이 없어요. 봅시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이 교사했어요. 그쵸. 결국은 정범이 타인이죠.
이 사람은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인멸자가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이걸 적극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자기보호권 남용으로서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니까 처벌되겠죠. 됩니다. 2번.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누구 것도 도피된 거야? 공범자 것도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 비호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그렇죠. 자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걸 하다 보니까 서비스로 공범자 것도 이제 증거가 이제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이 도피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피무고자의 교사의 제3자가 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낙무고죠. 승낙무고. 결국은 피무고자가 거짓말 쳐가지고 나를 형사처벌하게 허위신고해줘 라고 해서 결국 국가가 헛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3자는 타인을 무고한 거니까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국가적 법익이니까 피무고자에 대해서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범이 성립하겠죠.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으니까 뭐가 돼? 위증교사죄가 되겠죠.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보진 않겠습니다. 거의 같은 문제들이 붙어 있네요. 이제 무고죄로 가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무고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범죄입니다. 꽤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성요건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고죄라는 것은 타인을 형사처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징계를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단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게,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 형사처벌이 되게끔 허위신고를 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법기능에 관한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아닌 걸 범죄인 것처럼 했어야지 무고가 되는 거죠. 근데 범죄인 사실을 좀 과장해서 신고했어. 이건 무고가 안 됩니다. 왜? 결국은 네가 고소하면 이 범죄가 어느 정도 양인지 누가 판단하는 몫이, 그럼 법원이 원래 판단하는 몫이고 수사기관이 원래 판단하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 자체가 범죄가 안 돼요. 이거를 네가 좀 과장해서 이제 이걸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저 새끼가 내 돈 안 갚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뭐라고 하시면 그래서요. 그렇죠? 돈을 안 갚은 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았다고 거짓말 친 거 가지고는 형사범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고라는 것은 처벌이 안 되는 걸 처벌이 되게끔 거짓말을 쳤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무고죄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거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범죄 사실인데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 쳐가지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넓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고죄를 구성하죠. 처벌되지 않는 거를 처벌되게끔 거짓말 쳤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처벌될 수 없는 거를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자, 상대방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고소했어요. 처벌할 수 있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고소했죠. 그렇죠? 예. 이건 누가 밝혀야 될 일이야. 일단 범인을 알려줬으니까 수사기관이 공범인지 단독 범인인지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2번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입니다. 피무고자가 야, 나 너무 추우니까 올 겨울은 감옥에서 지낼 거야. 나를 고소해줘. 그렇죠? 이거 피무고자가 승낙했다 할지라도 국가의 사법기능이 이제 헛짓거리 했잖아요. 이제 헛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피무고자가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허위를 신고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범죄도 안 되는 걸 네가 범죄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헛고생했으니까 무고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임마 범죄가 안 되는 걸 네가 범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헛고생했거든. 그러니까 무고죄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예. 1번 봅시다. 고소인이 가백에서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대해서 가백에 수월히 변제하지 않는 점에 들어
금원을 착복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어요. 예. 편제받은 금원에 대해서, 그쵸? 예, 편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서, 그쵸? 예, 착복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어요. 그쵸? 아직 편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 고소 내용을 정확히 과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쵸? 예,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예. 여러분, 돈을 안 갚았어요.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약간의 고소 내용은 정황을 과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지금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갚았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미 편제받은 금원에 대해서 갑이 수개월전 편제하지 않았던 점에 들어서 과거에 착복했었다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그렇죠? 정황을 과정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편제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2번 봅시다. 그렇죠? 2번 송이 채척권의 이중양도예요. 그러니까 2번 사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송이 채권을 이중양도하지 않았는데 채권을 이중양도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데 채권의 이중매매는, 권리 이중매매는 범죄가 돼요, 안 돼요? 범죄가 안 되잖아요. 범죄가 안 되는 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송이 채권 이중양도했어요. 거짓말을 쳤지만, 야, 그래? 채권 이중양도했으니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중매매했으면 배임죄가 되지만 채권을 이중매매한 거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능에 저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범죄가 안 된다는,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3번. 신고 방식은 구두의 역은 서면의 역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승낙무고를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예. 무고죄, 그러니까 고소라는 것을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죠? 고소했어요. 그죠? 이게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수사기관한테 이거 진실인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는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이다, 뭐가.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증명이 없더라도가 아니라. 왜? 법이 고소를 인정했잖아. 법이 고소를 인정했는데 허위의 가능성만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니까 검사가 이 고소는 허위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 무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없더라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인데 이 징계처분이 무슨 징계야? 공징계죠. 공징계를 얘기합니다. 3번.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한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하고 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그치? 이거 허위사실인데 이렇게 허위사실하면 형사처분 받을 수도 있는데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반드시 결과 발생이 나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엎어진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 허위사실 신고하면, 그쵸? 그러니까 네가 허위사실 신고했는데 중간에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쵸? 그쵸? 회사 장부의 비리를 밝히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이걸 조사하면 밝혀내겠지 정도에서 무고를 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했죠. 그렇죠. 그래서 무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무고죄는 국가적 법이니까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한통호 고발장에 수개의 혐의 사실을 들어서 고발했어요. 일부는 진실이지만, 그렇죠? 다른 사실은 허위예요. 수개의 사실이니까 분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 부분은 독립해서 무고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 2, 3 사기를 쳤어요 라고 했는데 1은 사기친 게 맞아. 이건 무고가 안 되겠지. 이 사람은 사기도 안 쳤는데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고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이니까 2번,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는 7번을 합시다. 7번을 해봅시다. 7번. 이게 맞아요? 7번이? 5번이야? 5번. 이왕 뜬 거 볼까요? 예. 합시다. 예. 승낙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당연한 거고요. 그죠? 무고, 형사처분할 목적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처벌받는 데 있지 않고 장부상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네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변호사 징계는 공징계입니까? 사징계입니까? 공징계예요. 왜냐하면 변협이 이걸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공징계입니다. 그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정황을 가정하는 거 가지고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렇죠?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분명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사기쳤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면 수사기관 수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사법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하다도 이미 오래전 일이면 무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번. 공모서에 신고한 허위사실의 친고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고소기관이 경고한 것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해서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고소기간이 친고죄는 6개월이죠. 그 6개월 이미 지난 거예요. 이미 한 1년 전치야. 제가 1년 전에 저 친구가 제 저작권 뺏겼어요. 라고 얘기해도 1년 전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고죄 성립하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네. 그쵸? 네.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 다음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쵸? 고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고소했어요. 그쵸? 처벌되지 않는 거 처벌될 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소했잖아요. 이건 무고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그 다음 사립대학교 교수죠. 공징계야 사징계야? 사징계니까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무고죄 형사처분 징계처분할 목적이라는 것은 결과 발생까지 희망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쵸? 예. 그래요. 이제 비슷한 문제니까 이제 10번 봅시다. 1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복합 문제들이 이제 사무관 시험이라든지 법원행시 시험에는 자주 나오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마약류 관한 법률에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그쵸? 확정받았네요. 그쵸? 이 사람은 공범이지만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상 불리할 일도 없으니까 유증죄가 성립하겠죠. 그쵸? 중형거부권이 없어요. 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상 불리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증언거부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증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유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성립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니은번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모할 목적이 있었는가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에 따른 범인에게 과연 형역 가중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판례는 모의 증치에서 모의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부진정 신분 33조 단서에 신분 관계에 의해서 경중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 신분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디귿번 그렇죠. 타인의 형사처벌의 목적으로 공모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신고한 내용이 이미 공소시효가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해서 이미 지났어요. 한 30년 전에 사기야.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할까? 사법기능이 저희가 돼요? 안 돼요? 사법기능이 저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고죄 성립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여기네. 여기서 끝내요. 또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쳤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무고죄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신고 자체에 이미 고소장에 30년 전에 사기쳤습니다. 그럼 뭐야? 수사기관이. 그래서요. 가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법기능을 제외받지 않지만 이미 30년 전 얘기를 3년 전 얘기처럼 고쳤으면 그건 우리가 뭐야? 수사해야 되지. 그래서 사법기능이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번 피무고자가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쵸 이건 뭐가 되겠어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승낙무고 형사처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미음번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감면이 되는 자백은, 그죠? 범죄 사실을, 내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어야 되죠. 예, 그죠? 무고를 했다라는 걸 말해야 되지. 그게 자수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 신고 내용이, 그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된다 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11번까지 정도 하면 다 푼 게 되겠네요. 그죠? 11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예. 그래요. 무고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한번 봅시다. 예. 변제 의사는 능력도 없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고소장을 한번 봅시다. 고소장. 그렇죠? 이 고소장은 이 사람이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변제 기망 사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여금의 용도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예. 대여 일시와 장소도 사실과 달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 부분의 허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갚아줄 생각이 있는 것처럼 빌려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 변제 기망의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빌려갔단 말이야. 그 용도에 대해서 적었다 할지라도 이 용도는 변제 기망사기, 변제 의사 기망사기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 피고인이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려갔단 말이야. 진짜 갚을 생각도 없어서 빌려갔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허위 사실을 제시한 거예요? 진실한 사실을 적은 거야? 진실한 사실을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가 답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징계처분 공징계죠? 공징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가 돼요. 변호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징계가 됩니다. 왜?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공징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변협에서 판단하고 위에 가서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니까 공징계를 포함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무고죄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자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요. 단 검사가 무고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고소가 허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본 판례. 수표 발행인이 이제 이 수표를 지가 발행해 놓고 은행에다가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나 수표 발행 안 했어. 그렇죠? 예. 위조됐던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거 이제 수표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 수표도 없는 발행한 적도 없는데 이 수표를 들고 왔으니까 이거 위조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은행직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 개시되었어요. 얘는 경찰에 출석해서 수표의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수표를 지가 발행해서 준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게 됐죠. 그렇죠? 결국은 은행 직원을 통해서 고발하게 한 거니까 이 은행 직원은 의사지배한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무고죄의 간접정범을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라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는 갑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합의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갑의 승낙을 받고 갑의 차용금에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 한 거야? 허위사실을 통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기관에 혼선을 일으킨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니까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무고죄가 된다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문제를 최대한 하도록 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승진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실 텐데 형법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실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기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각각의 직렬에 맞게끔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가서 보시면 충분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집에 있어서 보시면
문제집을 보시면서 특히 틀린 지문 위주로 점점 분량을 줄여가시면 짧은 기간 내에 해법을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장기간 동안에 강의 들어주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